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비를 맞으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던 공중전화의 기억. 따르릉 삐 모뎀 소리를 들으며 온 국민의 삶을 뒤흔들었던 메가패스의 충격을 기억하십니까? KT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가장 중요한 추억과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KT는 전화국이라는 든든한 상징성 속에 국가의 정보통신기관 산업을 책임지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만든 국민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이 철밥통 공룡 KT가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안정적인 통신기업 이미지는 사라지고 방만하고 위태로운 문어발 기업이라는 불편한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죠. 냉혹한 자본시장에서는 KT가 만년 2등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냉혹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전화선을 깔고 인터넷 고속도로를 놓던 그 뛰어난 기술력은 왜 새로운 시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요? 국민기업이라는 명예로운 DNA가 어떻게 정권 교체마다 반복되는 3년 주기 CEO 리스크라는 고질적인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바뀌어버린 건지 오늘 영상에서 그 위기를 세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KT 위기의 첫 번째 덫은 가장 안정적이라 믿었던 통신사업의 정체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성장의 종말이 가져온 제로섬 전쟁입니다. 대한민국 통신시장은 이미 성장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스마트폰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죠. 이는 통신시장이 새로운 파일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경쟁사 고객을 빼앗아 와야만 성장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KT는 마케팅 비용, 광고비, 보조금 등 출혈 경쟁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수조 원의 돈이 고객 쟁탈전에 소모되면서 매출은 유지될지 몰라도 실제 순이익률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라는 금강을 가졌지만 그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단순히 회선을 파는 사업에만 머물면서 통신 공룡의 체력이 서서히 깎여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정성의 역설입니다. 두 번째는 만년 2등의 그림자가 된 기술 리더십입니다. KT는 유선 인터넷 시장에서는 메가패스로 독보적인 리더였지만 정작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동통신인 모바일 시장에서는 단 한 번도 SK텔레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왜 치명적일까요? 시장 리더가 되지 못하면 새로운 기술 표준이나 킬러 서비스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5G, AI, 메타버스 등 미래통신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KT는 늘 SK텔레콤이 먼저 깔아놓은 판이나 새로운 IT 기업들이 만든 서비스에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기업 딱지가 된 정부 정책 리스크입니다. KT는 민영화된 지 오래지만 대중과 정부에게는 여전히 국민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로 인해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나 공공목적 투자 요구 등 정부 정책의 영향을 다른 기업보다 훨씬 크게 받습니다. 기업의 수익성이 최우선이어야 할 민간기업이 정책 목적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불편한 족쇄에 묶인 겁니다. 이 국민기업이라는 딱지는 잦은 최고 경영자 교체 리스크와도 직결됩니다. 통신사업이 정체되자 KT그룹이 꺼낸 카드는 탈통신을 외치며 문어발식 확장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통신을 넘어 종합 생활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 아래 KT는 수많은 계열사들을 만들거나 인수하며 몸집을 비대하게 불렸습니다. KT가 손을 댄 사업들을 보시면 BC카드나 K뱅크 같은 금융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했고 KT 스튜디오 지니, 지니 뮤직 등 콘텐츠 제작 및 유통까지 사업을 넓혔습니다. 심지어 KT 에스테이트와 KTDS 등 부동산, 건설, IT 솔루션까지 손을 댔습니다. KT는 마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대한 백화점을 만들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찾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너지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통신이라는 KT의 핵심 역량과는 무관한 금융, 부동산 등의 사업에 뛰어들면서 경쟁력 없는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입해야 했습니다. 각 계열사들은 시장의 강자들과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소모했습니다. 통신사업에서 간신히 벌어온 돈이 이 방만한 사업 제국의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면서 그룹 전체의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문어발식 확장은 그룹 전체의 매출 규모를 키웠을지 몰라도 수익성과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KT그룹이 안정적인 공룡이라는 겉모습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방만한 사업 리스크에 시달리는 이유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장기적인 비전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KT만의 고질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오너 없는 회사의 저주입니다. KT는 명목상 민간 기업이지만 사실상 주인 없는 거대한 공기업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고 있습니다. 이 불안정한 지배 구조가 어떻게 그룹의 장기적 비전을 파괴하고 만년 2등이라는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는지 이제 불편한 팩트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KT그룹의 가장 큰 리스크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정권 교체마다 반복되는 3년 주기 CEO 리스크입니다. KT는 민영화 이후 수많은 CEO가 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안정적인 장기 집권을 하지 못했죠. 이것이 KT를 옥죄는 담임의 딜레마였습니다. KT의 CEO들은 대부분 3년 안팎의 짧은 임기 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CEO들은 통신 사업이 정체되었으니 나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리한 M&A나 신사업 확장을 밀어붙입니다. 자신의 임기 내에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매출이나 주가 부양에 집중하며 정작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술 개발이나 인프라 혁신은 뒷전으로 밀어내는 거죠. 문제는 계획의 무덤을 만드는 갈짓자 행보입니다. 이 짧은 임기가 끝날 무렵 새로운 CEO가 들어오면 이전 CEO의 비전과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한 CEO가 우리의 미래는 금융과 미디어입니다 라고 외치며 수조 원을 투자하면 불과 3년 뒤에 등장한 새로운 CEO는 아닙니다. 미래는 AI와 클라우드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이전 CEO가 투자했던 미디어 사업을 정리하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러한 갈짓자 행보는 그룹의 비전과 방향성을 잃게 만들고 수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허공에 흩뿌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KT는 3년 주기 벤처 기업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으면서 그 누구도 10년 후에 KT를 설계하지 못하는 만성,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KT그룹의 소유주 없는 불안정성은 단순한 재무적 손실을 넘어 사람과 기술력이라는 그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불안정성은 그룹의 핵심 동력인 최고 인재의 블랙홀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과 장기적인 비전을 원하죠. 하지만 KT처럼 3년마다 그룹의 방향이 바뀌고 CEO의 입맛에 따라 조직이 이합집산하는 환경에서는 최고의 인재들이 버티기 힘듭니다. KT는 신사업에 진출하면서 외부 인재를 영입했지만 불안정한 경영과 공기업식 조직 문화를 견디지 못한 핵심 인재들이 네이버, 카카오, 심지어 경쟁사인 SK텔레콤으로 빠져나가는 인재 유출 현상을 겪었습니다. 이는 KT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 할 때마다 핵심 역량의 부재라는 뼈아픈 현실에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개발의 태보라는 비극적인 역설입니다. 통신산업은 6G, 양자통신, 미래 AI 등 5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R&D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KT의 CEO들은 단기 성과에 집착했기 때문에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미래 기술의 씨앗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이 결과는 5G망 구축 속도 논란, 그리고 현재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KT가 기술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따라가는 역할에 머무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백본 광케이블 구축을 주도했던 최고의 인프라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정작 미래 기술의 속도 경쟁에서는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아이러니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KT가 왜 기술력이 아니라 시스템 구조에 멈춰버린 기업이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영화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KT는 여전히 결정을 두려워하는 기업입니다. 보고서가 완벽하게 정리되고 결제선이 수없이 오르내려도 마지막에 도달하는 건 누가 책임질 건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문화는 오랜 공공기관식 구조의 잔재에서 비롯됐습니다. 리스크를 피하는 게 미덕으로 여겨지고 결과보다 형식적인 절차가 더 중요시되는 분위기 말입니다. 이런 조직에선 결국 누구도 혁신의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KT 내부를 들여다보면 의사결정이 하나 내려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민간 IT 기업보다 평균 2배에서 3배 이상 느립니다. 모든 회의는 열리지만 아무 일도 결정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지금 KT의 현실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말이죠. 그 사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AI, 데이터, 클라우드, 미디어 산업은 결정이 빠른 기업이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KT는 완벽한 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경쟁사들은 불안정한 시도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데이터의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5G는 단순히 빠른 인터넷이 아니라 AI, 자율주행, 스마트시티를 연결하는 산업 인프라의 뼈대가 되었죠.
그런데 KT는 여전히 요금제와 통화 품질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기술의 늦음이 아니라 사업의 방향을 잃지 못한 전략적 실패라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AI 플랫폼 ADAS을 중심으로 자체 음성 비서, 데이터 기반 서비스, 보안, 모빌리티로 확장했습니다. LG U+는 콘텐츠와 구독 생태계에 투자하며 통신 요금 외의 수익 구조를 빠르게 키웠죠. 반면 KT는 AI, 클라우드, 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이 외주형 구조와 내부 조율 단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결국 준비는 많지만 실행은 없는 기업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KT는 몇 해 전부터 AI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과를 보면 AI는 내부 슬로건에 머물러 있을 뿐 시장 주도 제품이나 플랫폼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AI 엔진을 자체 개발한 것도 아니고 글로벌 기업의 솔루션을 가져와 조립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죠. 즉, AI 기업을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IT 서비스 조립 업체 수준에 머물렀던 겁니다. AI 분야의 속도는 눈부십니다. 오픈 AI, 구글, 아마존, 그리고 네이버까지 자체 모델과 생태계를 구축하며 매일 진화를 거듭하는 사이 KT는 파일럿 테스트와 시범 사업 단계에서 수년째 멈춰 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KT를 혁신 기업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AI를 한다고 말하는 통신사로만 바라보죠. KT는 한때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사업을 자회사 KT 클라우드로 분할하고 외부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공공 중심 경쟁력은 유지하는 대신 플랫폼, 데이터 생태계로의 확장은 더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데이터, AI 산업의 심장으로 삼는 동안 KT는 단기 수익성과 내부 부담을 이유로 미래 성장 기반을 충분히 확장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사업 재편이 아니라 데이터 주도 경쟁에서의 속도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선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KT는 다시 통신 매출 의존 구조로 회귀했고 신사업의 성장 엔진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KT는 디지코어 매출 비중이 약 40% 안팎으로 제시됐습니다. AI 데이터 플랫폼형 수익 비중은 경쟁사에 비해 체감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매출 구조의 차이가 아니라 디지털 전환 속도의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KT 혁신 실패는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력, 자금, 네트워크 인프라 모두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의 속도와 실행력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변화에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 결국 하지 않는 선택을 반복합니다. 그 사이 시장은 1년, 2년씩 앞서가고 KT의 발표는 늘 다음에 추후 검토로 미뤄집니다. 이것이 바로 KT의 위기를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KT는 미래를 준비한 게 아니라 미래를 회의하는 기업이다. 이 느려진 조직의 결과로 나타난 경영 공백과 신사업의 정체, 그리고 누가 아닌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KT의 가장 큰 위기는 리더십의 공백이 아닙니다. 문제는 리더가 바뀔 때마다 조직이 리셋된다는 구조에 있습니다. 경영진이 교체될 때마다 비전이 새로 세워지고 조직도 재편되지만 그 변화는 늘 형식적인 슬로건 교체로 끝났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뀌지 않았죠. 의사 결정 구조와 책임 회피 문화. 결국 누가 CEO냐보다 중요한 건 그 어떤 리더도 KT라는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된 혁신 드라이브를 걸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라는 구호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구호가 바뀔 때마다 그 구호를 실행하던 조직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비전이 아니라 새 비전을 만드는 일상이 된 겁니다. KT의 경영 불확실성은 단순히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주요 협력사, 투자사, 심지어 정부조차 KT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AI, 클라우드, 데이터 사업에 투자하려던 파트너 기업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고 내부 신사업들도 승인 대기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기업의 방향이 모호하면 속도를 잃습니다. 그 속도가 잃는 순간 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죠. KT는 그 시간을 논의로 보내는 동안 경쟁사들은 이미 결과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리더십 부재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미래를 기다리는 습관에 길들여진 결과입니다. KT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문제는 중간 관리 구조입니다. 현장 직원과 경영진 사이에 존재하는 보고체계의 벽. 아이디어가 올라오면 그 아이디어는 보고용 문서로 바뀌고 결국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업으로 변질됩니다. 누구도 실패의 책임을 지지 않으니 결국 아무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KT는 실패조차 경험하지 못하는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이 구조는 공공기관식 보고 문화의 잔재입니다. 결정은 위에서 내려오고
현장은 그 결정의 이유를 모릅니다. 그 사이 시간은 흐르고 열정은 식습니다. 이건 단지 한 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대기업, 중공공기업들이 이 중간층 변목이라는 똑같은 벽에 막혀 있습니다. KT는 그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영의 혼선이 길어지면서 KT가 추진하던 여러 신사업들이 줄줄이 정체되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클라우드, AI, 스마트 시티 등 모든 프로젝트가 검토 중 상태에서 멈췄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 구성원들의 열정이 식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디어가 채택돼도 1년 후면 팀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진 조직에서 혁신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위험 요소로 취급됩니다. 결국 KT의 신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현재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전락했습니다. KT가 이렇게 길을 잃은 사이 세상은 이미 데이터 경제 2막으로 진입했습니다. AI가 산업의 중심이 되고 클라우드가 모든 서비스를 연결하는 세상에서 KT는 여전히 통신 요금이라는 과거의 틀 속에 묶여 있습니다. KT의 위기는 단순히 경영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의 늙음, 그리고 조직이 스스로 진화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혁신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보고, 결제, 합의라는 단어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KT는 그 현미경 속의 표본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리스크를 회피하는 문화, 빠른 결정보다 안전한 대기를 택하는 습관,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어떤 거대한 기업도 결국 혁신의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KT는 통신 인프라를 통해 대한민국을 연결한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미래를 연결하지 못하는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AI 시대를 이야기하면서도 AI를 외주화했고 디지털 전환을 외치면서도 내부 프로세스는 아날로그에 머물렀죠. 한때 국민기업이라고 불린 KT, 그 말은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든 기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역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국민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기업. KT는 지금 그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민영화 20년이 넘었지만 조직은 여전히 국가적 시선을 의식하며 움직이고 리더는 시장보다 정치적 파장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 결과 KT는 시장에서는 너무 느리고 공공에서는 너무 어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기업 시리즈에서 다뤘던 LG, 롯데, 그리고 오늘의 KT.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알고도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KT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비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 구조, 실행할 수 있는 문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 이 세 가지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AI도 클라우드도 플랫폼도 결국 사람의 의사결정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래 위의 성일 뿐입니다. KT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기술보다 먼저 사람과 시스템의 근본 개혁이 필요합니다. KT의 위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묻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시스템을 바꾸는 용기를 선택할 것인가? KT의 시계는 멈췄지만 그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한 기업의 부활이 아니라 한국 산업의 갱신을 의미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